월요일 마감 앞둔 마감 스퍼트 함께 달려가 봅니다.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확실히 외국인의 선물 핸들링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을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플러스권 잘 유지했다가 선물 팔기 시작하면서 하락 반전 이어났고요. 다시 사기 시작하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수 인덱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일 텐데 자, 삼성전자가 그래도 SK하이닉스 대비 금요일부터 보여줬었던 무빙이 더 강한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오늘 장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는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고요. 송태용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 중국의 다시 수출 허용 검토 이야기 늘 있어 왔고 엔비디아 쪽에서 주주를 달래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보였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를 시장이 신경 쓰고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기다려줘야 될까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도는 제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 관련돼서 버블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잠재워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곡점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 변곡점을 좀 놓쳤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이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못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반등에 있어서도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이 반등률 아니면 혹은 베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탄력도 자체가 역전이 됐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2026년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 아니면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HBM에 대한 이런 생산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게 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 많은 가정에 따라서 많은 부분 영업이익이 크게 이 밴드권역에 그려지고 있거든요. 낮게는 60조를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많게는 115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만큼 나머지 서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 D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ESSD 관련돼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업사이드는 삼성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더 탄력도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를 위주로서 더욱더 많은 부분 끌고 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반도체가 강해졌을 때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쪽으로 더욱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요즘 탄력도 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HBM이 이제 탄력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쇼티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해서 프로브 카드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움직일 때에는 이런 약간 레거시라든지 아니면은 D램의 퍼포먼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잘 움직일 때에는 HBM 위주로서 조금 더 잘 움직이는 좀 이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은 나뉘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 쪽이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 동력의 모멘텀으로 더 시장이 인식하고 있음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금 탄력도의 차별화에서 투자 힌트도 얻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쪽으로서 긍정의 의견 계속 가져가자 의견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0만 원을 돌파시켰던 게 이제 11만 3,400원까지 만들었었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좋게 말하면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해당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도 괜찮을지요.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이 박스를 그릴 때마다 사실 들어왔었던 전략인지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부장님. 저는 여전히 긍정 의견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외국인이 매도 물량만 3조 넘게 이렇게 쏟아내긴 했었는데 오늘 조금씩 유머니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조정이 나온다는 거를 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변화가 뭐 크지 않다면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뚝심 있게 가져가길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고점 대비 한 15% 20% 정도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원래 대형주도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조정이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에서는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하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증권가에서 계속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또한 슈퍼사이클 초입으로 여기고 있고요. 네. 적어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뭐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은 이익 성장세 저도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캐펙스 투자도 진행되는 만큼 중소형주에서도 기회는 클 거로 보고 있고요. 디램 쪽 라인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판단되는 랜드 쪽을 저는 조금 더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뭐 잘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도체 ETF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건 계속 중간중간 흔들리는 모습 있겠지만 중장기 우상향 바라보고 접근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속도 면에서는 아직 트리거를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은 매우 큰 기회다. 모아갈 수 있는 때로 알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반도체 걱정할 거 없고 특히나 좀 더 포인트 두자면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범용 디램 쪽 아니면 이제 랜드 쪽까지 같이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두 분 삼성전자 정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부터 깜짝 놀라게 했었던 종목이 있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봅시다. 펩트론입니다. 11월 20일에 39만 7천 원 선까지 만들고 나서 금요일에는 좀 쉬었습니다. 시장 성격도 같이 반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주말 쉬고 오늘 개장을 했는데 하락 VI가 걸리게 되면서 1112 장기 지속형 이 모멘텀으로 본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펩트론이 하락 VI가 걸리니까 여기서 뭔가 균열이 있는 건가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 날 펩트론이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바이오센티 쪽에서도 점검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송태용 과장님, 오늘 코스닥 시총 상단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권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러스권 전환했네요. 아, 지금 펩트론이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게 D&D 파마텍은 경구용 그리고 뭐 뇌질환까지 같이 묶어볼 수 있겠지만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1111이라고 하는 요즘 가장 핫한 기업과의 연결고리인데 지금 뭔가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의 이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12월 7일까지 일라이리리아에 대한 이 협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관련돼서 계약 관련된 부분의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까지 얼마만큼이나 이것이 뭐 추가적으로 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건지 아니면 본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펩트론의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일단 주가가 하락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는 무언가 틀어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예전부터 조금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경구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러한 장기 지속형에 대한 네, 이런 플랫폼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제는 주사제대로, 경구형대로 같이 이제 좋은 영향력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펩트론이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련돼서는 가장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종목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돼서 비슷한 종목군들이 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아니면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일단은 다 모두 함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봐서는 사실 바이오 관련돼서도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의 악화가 일단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펩트론에 대한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명했던 종목군들에서도 호가들이 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단은 비중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별다른 이슈가 따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일단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강도가 약해진다는 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많은 변동성이 있던 와중에서 바이오 쪽이 좀 괜찮았었는데 이러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해서 다시 저가 매수로서 수급이 뺏길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망으로서 지금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펩트론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쪽을 수익 중이다 하면 지금은 좀 일부 비중을 덜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런 판단이실까요? 저는 수익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극대화하면서 이제 수익을 보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그건 사실 조금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런 원익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수익을 일정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것이 문제없는 흐름대로 나왔을 때 물량을 다시 늘리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수익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장기 지속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전반적으로 저는 좀 이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서 나머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아니면 보로노이라든지 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다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일단은 조금은 줄여놨다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섹터가 다시 좋은 흐름이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초부터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자세로 좀 바라볼 텐데, 보유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익 중이면 일부 좀 챙겨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관망의변 받고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효진 부장님, 지금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다느냐도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글쎄요, 지금 봤을 때 결국에는 30만 원을 깼다가 30만 원 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대기 매수, 뭔가 더 산다거나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그 매수 주체가 안 보인 거네요. 네, 저도 일단은 뭐 수급이랑 차트만 봤을 때는 좀 PR 그래프로 보이긴 하고요. 좀 더 조종세 열어두고 일단 뭐 121선 정도 한 27만 원 정도, 그리고 바닥으로는 이전 저점이 한 24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없거나 뭐 기대감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고요. 오늘 빠진 이유를 찾자면 뭐 나온 건 없긴 한데
루머들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뭐 공장 지원 가능성이나 뭐 유상증자 가능성도 좀 거론되고 있어서 좀 크게 하락 중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접근하기엔 좀 리스크할 수 있어서 상황을 조금 더 본 후에 접근하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 저도 이게 뭐 최근에 ABL 바이오가 릴리앙으로 기술 이전하고 네. 뭐 지분 투자까지 나오면서 뭐 이런 펩트론이나 뭐 리가캠 등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한껏 올라갔었는데, 좀 이렇게 밀린 모양새가 좀 아쉽긴 하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의 위상이 올라갔으면 저는 뚜렷해졌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 투자 기회는 아직도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 업체들하고 AI 바이오 쪽에 여전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고요. 좀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좀 더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될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걸 트리거로 해서 중장기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이오 섹터가 흔들릴 때는 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좀 흔들릴 때는 매수가 좋은데 그 종목군이 펩트론이 괜찮겠느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일단 우선순위 후단인 거고 네. ABL 바이오 필두 그리고 플랫폼 쪽은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회 찾겠다 의견이시네요. 일단 오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며칠 동안은 펩트론이 자리를 어디서 잡는지를 좀 지켜보고 또 추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일라릴리와의 기술 이전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바이오주로 변동의 우려가 확산될 거냐 아니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코스피 1등 바이오 종목이 분할 재상장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출이 이제 순수 CDMO로 좀 잡히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공장 풀가동 이야기, 또 앞으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우호적인 상황들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삼바가 앞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컸었을 텐데요. 송태현 과장님, 근데 아침에 밀려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바라봐야 할지 싶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다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삼바가 올라간다는 게 과연 좋을까요, 저희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수급에 대한 부분에 이런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이제 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재상장 때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만약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종목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에 대해서 수급이 많은 부분 바이오 섹터 내에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고 나머지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지금 CDMO에 대한 이 실적 자체가 나뉘게 되면서 오히려 부각을 더욱더 많은 부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200만 원 이상까지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적인 측면 혹은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육공장에 대해서 증설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나머지 바이오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관련돼서는 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 초반에 한 8%까지 밀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합권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상당 부분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금력이 큰 외국인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자금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대기성 자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기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다른 바이오 업체들에서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체크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는 더 긍정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차라리 바이오 섹터에서 아까 제가 관망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금을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바 쪽으로. 그러면 삼바가 쉴 때 셀트리온이 부각이 되는 흐름도 있었잖아요. 이제 삼바가 분할 재상장을 했고 셀트리온은 오늘 좀 2%대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박스권 위까지 갔다가 다시 박스 상단부에서 자리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이 기회를 좀 봐도 돼요. 코스피 바이오를 보자라는 의미라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는 기존의 바이오 종목이 움직일 때와는 조금 다르게 네.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지난 과거에서 보였던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두껍거나 좋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 강하게 움직였을 때 셀트리온까지 이거를 끌고 달아서 올라가 주느냐,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핀셋이고 세부적인 종목으로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한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 볼 때 아무래도 기술 이전 플랫폼의 가치가 최근에 또 몸집을 굉장히 키웠기 때문에 바이오 산다 하면은 코스닥 종목 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바가 또 단가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유진 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제부터의 흐름을 어디로 전망하시는지 싶습니다. 일단 팔 사람은 오늘 아랫골이 만들면서까지 다 팔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CDMO 하나의 업체가 됐기 때문에 CDMO 사업만 영위하는 업체가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심플해졌고 가치 평가도 좀 더 쉬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가치 재평가도 가능해서 앞으로의 뭐 기존까지의 수주 잔고나 네. 뭐 앞으로의 신규 수주 감안하면은 올라갈 놈은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트리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좀 해결되는 거 그쪽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신규 수주권이나 이런 거 좀 반영시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만 막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조금 더 예.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조금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시총 한 11조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거로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뭐 바이오 시밀러에서의 성과도 기대가 되고 최근 가장 기대가 되는 뭐 플랫폼 뭐 ADC나 뭐 이중항체 이런 여러 플랫폼 기술을 전략으로 내세운 만큼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전부터 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협력하고 있는 프로티나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여전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안정적으로 에피스도 조금씩 우상하면서 네.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에피스와 협업을 하는 게 또 프로티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 부장님 아까 전에 기술 이전 플랫폼 쪽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삼바도 긍정,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단의 바이오도 긍정이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은 현재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릴리아 기술 이전을 맺었던 그 지분 투자받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 굉장히 컸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ABL 바이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ABL 바이오가 가장 바이오단에서는 우선으로 봐야 할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긍정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도 거의 200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부르고 있죠. 여기에 공장 착공 이슈 그리고 어떠한 공시가 나올 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에 담아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로 가볼 텐데요.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간 안 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시세를 만드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이젠 R&M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있으면서 같이 올라왔었던 것도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국가 프로젝트 필수 핵심
차세대 액추에이터 개발로 턴어라운드 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수출, 매출, 뭐 유의미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젠 R&M 참 끼 있게 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엔 조용했잖아요. 다시 또 움직이는 각을 잡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 친구인가? 이 하이젠 R&M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하면 네네.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로봇이라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AI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주가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에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게 될 때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더욱더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조정을 받게 되었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한 섹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종목군이 회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로보티즈 중심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PNS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된 로보티스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은 아직까지 로봇 관련돼서 수급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공교롭게도 로보티즈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바닥부터 반등을 일부 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모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게 되고 그 레포트에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아침부터 호가는 좋았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관련돼서 결국 가장 로봇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가 액추에이터이니까 휴머노이드와 맞물리게 가면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이제 이 양전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고 하이젠 R&M도 관심 가져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좋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는 자리가 맞을지 로봇주가 최근에 또 움직임이 강한 쪽은 확실히 강한데 하이젠 R&M은 이전에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 꽤 쉬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갈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거래가 이 정도 실려진 자리에서의 윗골이라면 긍정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신 부장님. 괜찮다고 보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예. 지난주에 이제 61선 하향 이탈했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다행히도 오늘 반도체 쪽 수급 분위기도 좀 살아나면서 좀 이 로봇 섹터도 좀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하이젠 R&M도 관절 쪽, 뭐 액추에이터 쪽에서 기대되는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탄력성은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대기업들의 뭐 로봇 업체에 대한 뭐 지분 투자, 뭐 러브콜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계속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뭐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하이젠도 그렇지만 고점 대비 거의 한 40% 넘게 조정 받았다가 이제 우상향 보이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좀 그럴 거로 보여서 저는 업종별 흐름에 좀 주목하면서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AI 시대에 로봇 섹터도 뭐 반도체 뭐 섹터나 이런 업체들과 아무래도 궤를 좀 같이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오를 때 내릴 때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업체를 딱 그냥 찝기보다는 그냥 ETF 사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을 뭘 살까 고민된다면 최근에 좀 자리가 비슷한 로봇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ETF 접근 또한 괜찮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된다면
의견 주셨습니다. 하이젠 R&M은 그 속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진 시장이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또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또 내 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